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여러분 이제 기다려 지시겠죠. 어떻게 될까? 그 국민의힘 지지자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쪽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로 기다려질 겁니다. 대통령이란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니라는 중도층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때가 때인지라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갖는 기자회견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들을 우리는 또 하나의 분수령을 넘고 있는데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국가도 성공한 국가가 되는 거고 국민들도 성공한 국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본인 입으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쓸 만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이제 겹쳐 있지요. 하나는 해병대원 특검법 이른바 최상병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 특검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를 했고 정부로 뭐 10일 날 이첩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5월 14일 날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해 보이고 그러면 5월 28일 날 이번 21대 국회가 마감되기 하루 전날 국회 본회의 열어서 이거 재의결 표결을 붙인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사실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위협 그만큼이나 중요한 일들이 지금 5월 달에 숨가쁘게 지금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거기에서 거부권 행사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게 재의결 과정에서 이게 가결돼 버리면 어떡하죠?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런 걱정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일들을 앞에 놓고 내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하를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께 보고를 하고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뭐 긴 시간은 아니고 5분 만에 다 해치우는 일인데 이제 새로운 민정수석 국민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 일도 또 직접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민정수석한테 맡겨놓을 일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 놓고 오늘 조선일보가 커다랗게 해설 기사를 이렇게 박스를 썼는데 디올백은 수사 협조, 해병대원 특검은 조건부 수용 이것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디올백, 크리스찬 디오르의 파우치백, 뭐 300만 원짜리 최지영 목사라는 친분 목사, 이 사람을 목사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 사람이 함정 몰카 공작을 벌이면서 손목시계에다가 비밀 카메라를 장착하고 목사라는 사람이 손목시계에 비밀 카메라를 장착하고 갔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예수님이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이 사람아. 아무튼 이제 그러고 들어갔다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아니 설명을 몇십 번을 해도 자꾸 모자라다고 하니 정말 답답할 노릇이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담화를 얘기하면서 아쉽다라는 말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그 이제 부인 입장이 되다 보면은 매정하게 끊어내지를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후속 조치를 돌아보건대 참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더 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갔다. 이제 그런 분석이 있는 거죠. 아니 아쉽다니 뭐?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놓고 그것 때문에 뭐 그런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아쉽다?
아쉽다는 말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뭐 이제 이런 반응들이 대통령한테 쏟아졌던 거지요. 그 아쉽다는 말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것이죠. 내일 기자회견 때는. 이제 그래서 나오는 말이 수사협조. 수사협조를 하겠다.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뭐 특히 야권 쪽에서는 수사협조라는 것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현행법에 의해서 형사적 소출을 당할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인은 우리 어떤 법에도 그 대통령 부인의 지위와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대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대통령 부인이니까 그 대통령이 준하는 어떤 예우와 그런 뭘 이렇게 하는 이제 그랬을 뿐이지 막상 현행법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의 부인이 뭐를 해야 되고 뭐를 받으면 안 되고 뭐를 이런 날에는 며칠 이상 이렇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부인은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이건 이제 또 반대의 해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해라. 협조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김건희 여사는 어차피 기소가 안 된다. 기소 불가하다. 이제 그러고 있다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그 검찰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당사자들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명품백을 준 사람, 명품백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희한하게 준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십니다. 예. 뭐 받은 사람, 목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발한 게 아니고 준 사람이 서울의 소리의 대표라는 자하고 이 최재형 목사라는 자가 둘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 고발 내용이 보면 뇌물죄입니다. 뇌물죄. 이게 이런 죄가 성립하느냐 도대체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그렇다 치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 대해서 일단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공무원 1호 공무원이거든요. 1호 고위공직자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직무 연관성. 그래서 명품백이 오간 그날 저녁에 김건희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보 내가 오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백을 놓고 갔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남북 문제에 관해서 무슨 사업이 있으면 자기도 적극 참여하게 해달래. 가령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령 그런 이야기를 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 이제 그럼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로는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던 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새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파 들어가겠다는 거고요. 문제는 그러한 얘기까지 파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생중계가 되겠는가 이런 걱정이지요. 그러면서 국정의 혼란은 또 얼마나 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정 운영의 동력은 또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지겠는가 이제 이런 점을 걱정하는 겁니다. 이제 그중에 구체적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고발인 먼저 조사하고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쪽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피고발인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먼저 김건희 여사. 조사하는 방법은 대략 4가지쯤이 있습니다. 소환조사, 방문조사,
서면 조사,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과거에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 대통령 부인은 법적 지위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관례적으로 대통령과 동등한 예우를 받는 그런 지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 볼 때 대통령 부인을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서면 조사, 그러니까 질문을 종이에 써가지고 이제 전달하면은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답변을 해가지고 또 종이로 전달하면 야당이 또 시끄럽게 하겠죠. 계속 물고 늘어지겠죠. 제대로 조사가 아니 되겠다 하면서. 그렇다고 제3의 장소에 가서 검사하고 김건희 여사 따로 만나느냐? 아니면 검사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가느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형식 논리, 형식을 가지고 또 뭐 몇 주 동안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처럼 뻔히 떠오르는 그 야권에서 물고 늘어질 대목들이 다 이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원 이 최상병과 관련된 사망 사건 의혹과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건부 수용이라는 게 뭔가 알고 봤더니 일단 공수처가 3개월 동안 수사를 하는 걸 지켜보자. 그리고 그 이후에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이겁니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본다면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해서 이것은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명품백보다 대통령하고 더 직접 연관성이 있다. 이제 이런 대목인데요. 왜냐하면은 그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 단장이 그걸 경북 경찰청에 조사 보고서를 이제 이첩을 하면서 거기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8명을 적시를 했잖아요. 최상병에 쭉 위로 통과되는 그 8명의 지위 개선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 이제 임성근 해병 사단장이 이 제1사단장이 포함이 됐으니까 그걸 보고 이른바 일부 좌파 언론들이 보도했던 의혹, 대통령이 경로했다더라. 이른바 VIP 경로설. 이걸 이제 진위를 가리겠다고 아마 나설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리는 과정 속에 대통령의 직권남용 이 얘기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가 이제 헌법상의 대통령의 특권 중에 하나잖아요. 아주 상징적이고 고유의 권한 중에 하나인데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대통령을 뭐 탄핵 소출을 어쩌지 한다 하는 거에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대부분이 직권남용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쪽은 아니고 막 그런 쪽으로 그 야권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시비를 붙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 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